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북새고기라고 하는 작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가사인데요. 암행어사이십니다. 그래서 암행어사로서 직접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쓰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스펙타클하다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사실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 누더기 입은 무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자란 자식 손에 끌고 울면서 눈물 씻고 엎어지며 오는 모양 참아보지 못할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헌 누더기 입은 무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어떻다는 거예요? 초라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어린 자식 등에 업고 자란 자식은 스스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에 끌고 여기 보시면은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눈물 씻고 엎어지면서 오는 모양이 차마 보지 못하겠다 라고 되었는데 지금 현재 정들었던 고향을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구강이라고 하시는 분이 보신 거죠. 그래서 참아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즈키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제가 대사 표시를 좀 해놨죠. 원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어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즈키 제가 물어보고 있는데 어드로서 쫓아오고 어드로 가려는 곳. 이것도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죠. 어디로서 쫓아오느냐, 고향에서 지금 쫓겨오고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목적지가 어디냐. 그래서 주려들 가는 사람인가, 가게 되면은 얻어먹을 수가 있느냐. 자, 주려들 굶주려서 가는 사람인가, 가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얻어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아무데도 한 가지라 날 따라 도로 가면은 자네 원님 가서 보고 안접하게 해주겠다. 여기 봐, 안접은 편안한 마음을 먹고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무 데도 한 가지다. 똑같다. 다른 곳에 가도 먹고 살기가 힘든 거는 마찬가지니까 내가 가서 원님 가서 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암행어사잖아요. 백성들을 도우려고 하는 위정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랑민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기를 권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분이 겨우겨우 대답을 합니다. 우리 곳은 당진이다.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 해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없는 중에 도망한 자, 신고한을 있는 자한테 물리더라. 도망간 사람들의 신고한,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들의 올해 세금이랑 지난해 세금 있죠. 자, 그거를 있는 사람들한테 다 물려버리는 거예요. 부당한 세금 징수죠. 자기 세금도 있는데 다른 세금까지 이렇게 물려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불합리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서 자, 백성들이 지금 어떻다?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제 것도 못 바치며 남의 곡식을 어찌 할겠느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자기 세금 내기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남의 세금까지 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자, 어찌 하겠느냐. 어찌 할 수가 없다. 자, 서리법을 쓰고 있는 거죠. 못 바치면은 매를 맞으니 매를 맞고 더욱 살겠느냐. 자, 지금 만약에 물린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벌을 받아서 매를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매를 맞으면은 더욱 살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살 수 없죠. 이것도 서리법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매를 맞게 되면 독이 올라가지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가게 되면은 죽을 줄 알것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적지는 없어요. 고향을 내가 희망을 안고 떠난 건 아니에요. 결국에 내가 이제 정처 없이 떠돌게 되면 나도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니 가고 어찌하겠느냐, 굶고 맞고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고향에 있게 되면 굶게 되잖아요. 그죠? 굶어서 죽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니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에 있으면 이렇게 굶어 죽고 맞아서 죽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구렁에나 염려 없이 묵치이면 도리어 편할지라 이런 고로 가노메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라리 여기 보면 이제 구렁이 나오는데 이 구렁은 무덤입니다. 그럼 무덤은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유랑민의 현실 도피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무덤에나 염려 없이 묻히게 되면 그냥 아까 굶어 죽거나 이 매 맞아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 없이 묻히게 되면 도리어 이게 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거로 가노메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문답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국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유랑민에게 물어봤고, 자, 유랑민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급히 넘어가자 이 백성들을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더 들겠죠. 예, 자, 그래서 암행어사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불끝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령을 올라가서 고을 지경을 좀 바라보니까 10집에 7집은 행그런히 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고향을 떠나버린 상황이다. 그래서 읍중으로 들어가니 남의 집의 곡성이라 세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현실에 대한 울분도 있겠죠. 그죠? 자, 전년에 2000석 금년에는 700호다. 자,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백성의 수가 어떻다? 줄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혹한 유보사하고 답답한 이도호는 미혹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유보사하고 이 답답한 이도호는 구곡도 중컨이와 인명인들 아니 볼까. 자, 사람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게 곡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나라의 곡식도 중요하지만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백성 없는 곡식바다 그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자, 이것도 서리법이죠. 백성이 없는데 그 세금으로 걷어들인 그 많은 곡식 쓸 데 어디가 있어요? 자기네들 뭐 배불리 먹고 하는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는 지방 관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암행어사 출도했어요. 그래서 출도한 후 전령을 하여, 자, 여기 보면 전령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명령을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니징하고 족징을 없이 하고, 이거는 뭐냐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나 일가족한테 대신 물리던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없애고 허두잡이 호역들을 태반이나 덜어주고, 허두잡이는 잘못된 거, 잘못된 그 호역은 집집에 그 부과되는 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부역을 태반이나 덜어주고요. 그리고 신고한 7만석은 탕감하자 아뢰었다. 그 세금을 탕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임금님한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서 이 암행어사가 출도를 하고 나서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 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한 편 읽어봤습니다. 이 작품의 갈래는 가사고요. 장편 가사입니다. 이게 다는 아닙니다. 양반 가사, 기행 가사,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써져 있는 국문 가사로 되어 있고요. 자, 주제는 위정자로서의 임무와 자, 백성들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이분이 직접 경험한 일을 글로 남긴 거고요. 위정자로서 예민,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 있죠. 암행어사로 본 백성들의 형편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작가의 질문과 백성의 대답, 문답 구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서리법이 많았어요.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서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대구법, 유사한 문장 구조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영탄적인 오조. 자, 하자의 정서 강조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수치 나왔어요. 그래서 고을의 상황, 변화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국왕이 암행어사로 겨울에 환경도를 지나면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쓴 가사입니다. 어사로서 임무를 수행을 하면서 백성들의 피폐한 삶과 지방관리들의 폭정을 대면을 하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감상이 잘 드러나 있죠. 자, 이건 이제 위정자로서의 책임감과 함께 인간에 대한 국왕의 연민의 정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원래 제일 마지막 이 작품의 원래 작품 마지막에 보시면은 위정자로서 내가 어사로서 삶에 대한 회고의 심정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현재 우리 그 암행어사가 쓴 유일한 국문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관리로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쓰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작품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하면 보입니다.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